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강의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 같이 강의를 진행하는 날이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인강으로 업로드가 될 때는 각각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만 안내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작년 교재로 강의를 수강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작년 교재로 강의를 진행을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그 대신 저희가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미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것만 선생님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붙여서 같이 보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작년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특과정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어서 조금은 원문이라든지 해설서, 특히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해설서도 있습니다. 그 해설서와 그리고 또 바뀐 부분까지도 다 같이 아우르는 곳이 에듀넷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최근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강의로 업로드될 때는 2015에서 변화된 부분의 내용들은 참고로 또 업로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작년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 책 부분에 있어서 원격 수업 플러스 21학년도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21학년도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특과정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훑고 지나가기보다는 가장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총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히 천천히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 기본교육과정의 예술,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네요 라고 해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는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의 교과 내용들을 자세히 모든 걸 하진 않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특과정은 사실은 한 번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시험 보는 날까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만큼 처음에는 많이 읽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눈에 익히시고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던 내용을 쓰면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는 통암기로 쓰는 인출이 되어야 이 실제 특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채점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특과정, 결국 통암기로 인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겹고 또 지겹더라도 무한 반복만이 정답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 전략인 걸 활용하셔도 되죠. 앞글자 따서 기억하셔도 되고 가로 넣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는 그러한 무한 반복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로 넣기 자료도 제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아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조금은 자신의 지식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진행되는 또 문제 자료들도 자료로 나눠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는 인강 업로드 많이 다양하게 잘 제공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참고를 해서 그 자료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하고 중등이 저희가 겹치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안내를 해 드리면, 먼저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총론이 시험 문제 비중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요. 물론 이제 그건 중등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총론의 양이 중등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실 때 이왕이면 통암기로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만 총론 5점이 주어지는 내용을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볼 때에도 잘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사회 혹은 뭐 과학 이러한 뭐 실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관련된 특과정을 공부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초등교육 과정도 같이 겸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초등 사회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때 사회과에 대한 설명이 결국 특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사회 공부한다면 특과정 사회, 그리고 초등의 과학을 공부한다면 특과정 과학, 이런 식으로 같이 겸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는 이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 선생님들이 보실 때 공통교육과정 안에서는 일반 초등에서 다루고 있는 국어, 체육, 영어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실제 임용에 있어서도 공통교육과정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 학생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공부하시되 특히 또 시각 청각 장애 아이들이 많이 언급되는 교과가 국어, 영어, 체육 중에서도 특히 체육을 배제한 국어, 영어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더라도 선생님들이 공통교육과정 국어를 먼저 공부하셔야 그 후에 영어를 공부하실 때 같은 맥락으로 흐름이 훨씬 더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제 다시 한번 초등 선생님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총론, 그다음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사회, 과학, 물론 이제 국어, 사회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술계통과 체육 부분은 오히려 일반 초등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과,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국어, 영어, 그 후에 체육. 그래서 공통교육과정 체육은 역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육과랑 연결되는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에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총론은 더 양이 많지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총론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양이 그만큼 이제 많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교과로 따져본다면 초등보다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총론을 선생님들이 잘 이제 보시되 두 번째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제까지 기출문제 빈도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최근에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과정 국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 진로와 직업 부분에서 문제가 또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통교육과정은 일반 초등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교육과정에서도 시각과 청각에 관련된 국어, 영어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보다는 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초등은 초등의 나름대로, 중등은 중등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되 초등 특수 선생님들은 일반 초등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같이 함께 책을 펼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등 특수든 중등 특수든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그 총론에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구성이 된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넓은 의미의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은 이제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먼저 이제 공통교육과정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교육과정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배우는 교육과정인 뭐 국어, 사회, 수학 뭐 이런 교과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제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이러한 교육과정을 우리 즉 특수교육 대상자 혹은 장애 학생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 교육과정 맞춰서 진행이 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를 따라가기가 조금은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어, 사회 혹은 뭐 초등 뭐 실과, 중등은 진로 직업 여러 가지 이제 교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기 힘든 우리 아이들은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과정은 크게 총론과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도식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나라에서 2015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나라에서 구성을 할 때는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원하는 아이들의 인지상을 고려해서 내용을 담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네 가지 관점에서 언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건 이제 배경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말 그대로 인간상인 거잖아요. 그럼 인간상이면서도 원하는 아이들의 역량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높일 수 있도록 혹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6가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심미적,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인간상에 맞춰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러면 원하는 아이들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곳 내용 안에서도 꼭 이것은 중점을 두어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핵심 역량과 바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갖춘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바른 인성과 바른 여기 나오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간들을 토대로 결국 미래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우리가 만들기라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이러한 인재상에 있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크게는 핵심 역량과 바른 인성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등등등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볼 때는 추구하는 인간상, 두 번째는 그러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중점을 둬서 가르칠 건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크게 이제 도식화를 보면은 중학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 내용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도식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도식도 같이 활용해서 초등 수업이지만 이렇게 겸용해서 이제 볼 거니까요.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자칠판 도식화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약간 다를 수 있네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를 그대로 교재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 역시 중등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이런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치원 때 가르칠 거고, 초등학교 때는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뒷부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마자 2가 선생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없을 거예요. 그 로마자 2는 유치원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어서 전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로마자 3라고 하는 것으로 가셔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정도 내용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교과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교과 외에 지도해야 되는 활동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편제가 구성이 되었고요. 편제 안에서 각각의 해당 학교마다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그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을 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편성 운영의 기준들의 이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쭉 한번 이제 살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큰 나라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계속 중점을 두고, 그리고 각각 초, 중, 고등학교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고등학교의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편성 운영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단위 학교마다 가르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나라에서 국가 수준으로 만든 교육과정을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 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아이들의 인재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을 두어서 가르칠 건지, 그리고 각각의 그리고 중, 고 아이들마다 원하는 목표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과정 내용 안에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편제를 하고, 이 편제를 통해서 각각 효과적으로 학교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난 후는 조금 더 단위 학교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큰 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암기하기 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론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은 천천히 얘기할 거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더라도 조금 지겹더라도 이때 암기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문의 총론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자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진 선생님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상이 있을 것이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고, 그런 원하는 인재상을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해서 네 가지 차원으로 잠깐 언급해 주었지. 그러면 결국은 네 가지 상의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원한 역량을 키워야 되는 여섯 가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추구하는 인간상, 그 중에서도 자주적인 사람은 내 스스로의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의 어떤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조절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히 살아간다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기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에게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심리적, 의사소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계속 연계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자기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너무나 사실은 다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들이 많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접할 수, 그러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접할 기회가 이제 많을 건데, 그럼 그러한 것들을 무방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무엇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새로운,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정말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적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듣다는 것은 경청해주고 그것을 잘 수용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원하는 상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말 그대로 핵심 역량 여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게 바른 인성이거든요. 그럼 바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이 차를 볼 때 지역교육청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협력이냐, 나눔이냐, 배려냐, 양보냐, 경청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인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가지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고자 하고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했을 때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의 기초 소양도 함양하고 선택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핵심 개념과 학습 내용 구조와 학습량을 적정하는 것으로서 선생님들이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저희 일단은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내용의 구조화는 무엇인지 차라리 이제 교재를 잠깐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중에서도 저희가 국어 교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국어 교과라고 하는 것의 페이지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국어 교과 페이지는요. 86쪽부터가 도식화가 진행이 되고 보시면 101쪽에 100쪽 101쪽에 보면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보면 듣기 말하기 원리, 듣기 말하기 실제, 듣기 말하기 태도, 이걸 이제 우리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선생님들이 국어, 사회, 수학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 내용의 구조와 학습량의 적정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니까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거,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거, 3학년 때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년군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학년군을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1, 2학년 때 배우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적정화해서 지도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과, 국어, 사회 등등의 특성에 맞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과정 중심 교육 과정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중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같이 보는 평가를 강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 즉 예를 들어서 국어, 사회, 수학이라면 앞으로 공부할 때 국어, 수학, 사학에 해당하는 초등, 중등 목표가 있을 거고요. 교육 목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성취 수준 이와 관련된 것들이 교육 내용인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도했으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까지를 교육과정 1차를 강조하는 게 우리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초등은 해당이 되진 않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도 강화시키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개별 학생의 역량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현재 수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이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혹은 잠재적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급별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서 구성을 방향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었던 사항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리고 중학교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교육 목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크게 지금 한번 도식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식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도식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식화랑 이제 본문의 내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도식화에서 봤던 그림들이 역시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 6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인간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보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상상력, 그럼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는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직접 경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우리가 생각, 아이디어는 결국 책에서 다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능력들을 이 아이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서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는 2015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진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현재의 교육 모습은 과다하게 학습량이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 문제로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흥미가 떨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식암기식의 수업으로서 아이들에게 추격형 모방을 계속 강조한 아이들로 이제 기르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건 핵심 개념. 그래서 우리가 국어과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해서 핵심 개념으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구성이 됐고 진도에 급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1,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딱 선생님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학년군으로 묶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흥미 있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형 사고 과정이니까요. 아이들 스스로 주도형, 자기 주도가 되면서 다양한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상을 원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교육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도식에서 들어봤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영화도 많이 봐야 된다고 했고 결국 상상력을 위한 뒷받침 즉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문학적 소양 교육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학, 연극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더라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체험에 관련된 위주도 많이 우리 이 책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과학기술의 소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는 아이들로 지도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실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걸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했으며 연극, 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점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현직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정 중심 평가 시행 방안에 대한 현직 연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학생 참여형 수업의 의미를 알아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시행 방안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 함량을 위해 고등학교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을 도입하였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과는 단편 지식보다 핵심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해서 토의, 토론 수업, 실험, 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함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대학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고등학교 문, 이과 이분화와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영역으로 진로 진학을 결정하든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입제도,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등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4가지 인간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조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조적인 사람이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창의적인 사람이란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 교양 있는 사람이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란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닌 지식, 기능, 태도 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실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에서는 총론의 역량과 연계해서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학생들이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의 의미 및 시행 방안.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6가지 핵심 역량을 신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란 학생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각 교과의 교수 학습 과제의 특성에 따라 토론 학습, 협력 학습, 탐구 활동, 제작 활동, 체험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교수 학습 활동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은 종래의 교사 강의형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중심 평가의 의미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배경 지식들도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보시면 추구하는 인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들은 제가 도식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토막토막 도식을 설명하고 본문의 내용 들어가고 토막 설명하고 본문의 내용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구하는 인간상 선생님이 여기다가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주적인 사람, 그 다음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4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구나. 사실 그거를 여기다 놓지 않은 이유는 제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암기할 내용은 아니어서 저는 4가지 해당하는 키워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양성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자, 우리는 이 4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위해서 핵심 역량 6가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핵심 역량은 6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이제 자아 정체성이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경호는 지금 보니까 블로그 굉장히 좋아하고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만들고 상상해서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블록을 가지고 꼭 우리가 만든 자동차 배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기만의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블록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만들고 부수고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경호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에
흥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이니까 건축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이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삶과 이것을 어떻게 진로와 연결해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량이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해요. 결국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무방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가 해결하면 예를 들어 간단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어렵다. 그럼 A 문제 해결법, A 문제 해결법 이렇게 검색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여러 개 이제 뜨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것처럼 그 정보를 내가 어떤 게 효과적인 건지 취사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미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걸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특히 이제 보조공학은 지금 현재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발전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은 아이가 실질적으로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을 낀 상태에서 아이가 밖에 나가면 눈부심이 더 강하잖아요. 실내보다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그냥 안경인 거고요. 똑같은 안경이지만 실외를 나가면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렌즈가 변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또 우리가 안경이 유형인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러한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해주고요. 문화적인 감수성, 정서인 거죠. 그걸 통해 살아가는 데 의미와 가치, 즉 삶의 질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결국 내가 여러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C, 결국 집, 학교 뭐 아니면 학원이라고 하는 곳의 장소에 따라서 주고받는 대화,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의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듣고 또 표현하는 말들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사소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문제행동이라든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언어적, 즉 표정 몸짓도 하나의 언어인 거고 준언어적인 요소 혹은 AAC라고 하는 보완 대체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의견을 표현하고 경청하면서 상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이제 강조하면서 특수교육학에서는 문제로도 기출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선생님들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것만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뭐 특히 이제 방탄 같은 경우는 1억 뷰가 돌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계까지 펼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있더라.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번 이걸 얘기하냐면요. 이 총론에만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오진 않고 앞으로는 계속 선생님들이 교과를 보더라도 즉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를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핵심 역량들이 반드시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핵심 역량을 쓰는 게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에서 6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교과에 따라서 핵심 역량들은 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교육과정 중점이라고 하는 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이라고 하는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7가지를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핵심 역량 그리고 바른 인성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걸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6가지 혹은 7가지를 우리가 중점을 두었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바 부분이 없을 건데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바 부분도 있어서 선생님들은 취사 선택해서 지금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문사와 사회 과학기술. 아까 선생님이 사진 자료로 했던 자료 보여줬었어. 아이들이 연극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실험을 통해 소양을 함양하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살지 선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인문사회과학기술의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해서 아이들이 선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중점이구나. 두 번째, 교과의 핵심 개념, 아까 국어에서 봤던 내용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국어든 사회든 각각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교과에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화하고 그리고 학습량을 적정화해서 학습의 질을 개선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위주의 계속 공부보다는 아이들이 지식 위주보다 조금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년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즉 1, 2학년, 3, 4, 5, 6 혹이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1, 2, 3, 고등학교는 1, 2, 3 이렇게 학년군을 설정을 해서 그 학년군에 배우면 되는 거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했대서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그리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 토의 토론도 있을 거고요.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 수두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쭉 자기의 성취의 능력을 눈으로도 결과가 아닌 눈으로 그리고 실제 진보 정도를 스스로 이제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해서 과정도 중시하고 자기의 반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아이는 아이들에서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중시하고 평가를 강화해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학습 결과 활용해서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국어, 사회, 수학의 교육 목표가 있을 거고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들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거. 초등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수업 참여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해서 직무와 관련된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와 관련된 이제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즉 고등학교와 관련된 거니까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와 연계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해서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개별 학생, 결국은 아이들의 현재 수준, 강점, 약점,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는 잠재적인 능력, 즉 광점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더 지원해주고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개별 학생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아이들을 잠시만요. 예,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걸 이제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본 습관,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화할 때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학교급별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목표들인데 이 목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기출 문제를 쭉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학교급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제가 강사 이래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총론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과에서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목표가 나오는 부분들은 시간이 많으시면 외우시지만 굳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고로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체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도 기르고 풍부한 경험도 해서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지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네 가지가 있대. 이 추구하는 인간상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인간상에는 거니까 2015에서는 이 인간상을 원하는 걸 양성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구나.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바른 인성과 핵심 역량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인문, 사회, 과학의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이제 균형 있게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선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 플러스 학습의 내용을 적정화시키고 결론적으로는 학습의 아이가 질을 조금 더 현재보다는 학습의 양을 적정화시켜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습의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참여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뭐 토의 토론 혹은 뭐 더불어서는 주제 학습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에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지도할 때 각각의 교과는 목표가 있대. 그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내용,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 학습, 그걸 통해서 평가하는 교육 과정 일치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중요시하는 개별 학생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초등학교에 관련된 이 목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첫째 시간에서는 이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